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구독자분께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컴퓨아이에서 이미지 배치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스크랩해서 무드보드를 만드는 거죠. 그 무드보드를 만든 거를 큐를 날리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실적인 인테리어 시안으로 바꿔주는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렇게 무드보드를 만들고 이거를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결과물이 생성이 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랑 컴피 UI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신 상태에서 자 우선은 빈 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 무드보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할 거냐면 포토피아라는 걸 쓸 거예요. 컴피 UI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는 곳으로 와서 포토피아라고 치면 나오고요. 이거를 설치하시면 그걸 하려면 로드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로 계속해서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로드 이미지 아웃풋 해서 로드 이미지 from output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는 마지막에 생성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누르면 여기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생성한 거를 다시 데려와서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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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로드 이미지 한 거를 우선은 오픈인 포토피아 에디터 이거를 눌러줍니다. 자, 포토피아가 설치된 상태에서 하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기존에 들어있던 이미지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새로 만들기를 하세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생성을 합니다.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로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생성하시고 무드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원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뭐 소파가 있어야겠죠? 좀 거실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사이즈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 맘에 드는 사이즈로 조절을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배치를 해줄게요. 식물도 적당한 거 하나 갖다 놓을까요? 배경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스크랩북 만들듯이 잘라서 마음에 드는 거를 가져다가 붙여놓습니다. 또 집어넣고 컨트롤 알트 T로 사이즈 조절하고 좀 겹쳐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얘를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샹들리에 하나 걸어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쫙쫙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놓고 탁자 있어야 되죠? 이제 무드보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 위에다가 셀렉션을 아무데나 이렇게 해주고요. 이 안에다가 버킷으로 원하는 색상을 이 무드보드에 넣고 싶은 색상을 골라서 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어서 레이어도 하나 만들고요. 파랑이랑 초록을 좀 섞겠습니다. 이 정도? 아이고, 다시 셀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 통을 가지고 부어줍니다. 자, 페인트 통이 안 나오고 여기 그레디언트 도구가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옆에 창이 열리고요. 페인트 통 도구를 열 수 있습니다. 포토샵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드보드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세이브 투 노드 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해서 넣고 컨텍스트 돌리면 돼요. 이제 컨텍스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 가지고 바로 프롬프트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분들은 이제부터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우선은 샘플 모델 로드부터 해야겠죠. 속도가 빠른 눈차크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눈차크 로더를 꺼내고요. 눈차 코드를 꺼내주시고 클립에 16 플럭스 1 512 DIT 로더에서 인트포 눈차크 컨텍스트 모델 로드 해줬습니다. 로드 VA 플럭스 1 VA를 달아주시고요. 플럭스니까
커스텀 어드밴스드 샘플러를 사용할 거고요. 네거티브를 안 쓰죠. 노이즈, 랜덤 노이즈 다 이렇게 기본 노드 다 꺼내서 설치해 주세요. CFG 가이드 아니죠? 베이직 가이더죠. 샘플러, K 샘플러 셀렉트, 시그마, 베이직 스케줄러, 레이턴트 이미지. 레이턴트 이미지는 T, 레이턴트. 자, 원하는 사이즈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MTL 레이턴트 사이즈 피커라는 노드 쓸 거고요. 이건 컴퓨와이 에센셜스라는 커스텀 노드 설치하셔야 됩니다. 사이즈가 레졸루션이 이렇게 프리셋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인테리어 시야는 한 111683이나 115283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11683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턴트는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하고 나면 아웃풋이 나가고 VA 디코드, 그 다음에 VA 연결해주고 이미지는 세이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 컨텍스트를 연속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아웃풋 이미지를 리프레시로 가져올 수 있는 노드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폴더를 보통 입력한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 폴더를 하면은 제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 폴더에 생성되는 이미지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름만 입력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완성해줘야죠. 이제 컨디셔닝 끌고 나와서 클립 텍스트 엔코드 검색해서 하는 거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간단하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클립 꽂아주고, 그 다음에 플럭스니까 가이던스 필요하죠. 플럭스 가이던스 꺼내주고요. 달아주고요. 다음 모델 끌고 나가서 여기 있죠. 모델 갖다 꽂아주는데, 플럭스는 그게 있죠. 모델 샘플링 플럭스 노드가 있죠.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연결해주고, 얘도 베이직 스케줄러에 연결해주고, 여기 해상도 피커에서 가로값, 세로값 꽂아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이미지 생성 구조인데, 우리는 컨텍스트 모델을 쓸 거니까 컨텍스트 모델이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레이턴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치면, ref라고 검색을 하면 레퍼런스 레이턴트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생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줄게요. 요게 레퍼런스 레이턴트를 또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레퍼런스 레이턴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인코드 VA 인코드로 꽂아줄 겁니다. VAE로 어떤 이미지를 로드 이미지, 자, 요거를 여기서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컨텍스트 이미지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요 앞에서 지금 할 작업에는 아마 제 생각에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컨텍스트 전용으로 이미지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 노드예요. 이게 왜 있냐면, 앞에 원래 이제 뭐 A 사진과 B 사진을 놓고 B 사진을 참조해서 A 사진을 뭐 해라, 아니면 A와 B를 같은 씬에 배치해라 하면서 이제 멀티 이미지 인풋을 쓸 때 이거를 사용하는데, 원래 사실은 여기서 이미지 자체를 이 사이즈에 맞추면 얘는 필요 없는 노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컨텍스트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얘를 넣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레퍼런스 레이턴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편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기 위해서 트랜스레이터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꺼내놓고요. 여기에 보면 코리안 있어요. 요 밑에 구글 트랜스레이터는 번역은 구글 번역기가 더 잘 해주긴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누락할 때가 있어요. 그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My Memory Translator가 있습니다. 얘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잘 해주고 누락되지 않고 잘 해줘요. 그래서 얘를 쓸 거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프롬프트를 뭐라고 줄 거냐면 무드보드잖아요. 그래서 무드보드를 사실적인 인테리어 사진으로 바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뭘 빼먹은 게 없나? 스텝 수를 한 30 정도 줄게요. 자, 생성이 되고 있죠.
보면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지금 이미지 생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컬러가 배경 컬러라는 거를 프롬프트로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들어갔죠? 액자, 뭐 수요파, 탁자, 카페트, 전등, 플랜트까지 색으로. 아직은 이 마지막 거를 말고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그냥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씩 직접 고쳐주면 돼요. 프롬프트로. 바닥을 사진에 있는 헤링본 느낌으로 바꿔. 지금 여기 있는 컬러 칩을 사용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완전 절반을 다 이렇게 컬러를 조져놨는데 제가 의도한 건 이런 건 아니었죠.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영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show any나 아무거나 가지고 계신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노드를 달아주세요. 그래서 달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무드보드를 사실적인 인테리어 사진으로 바꿔. 이거 하나로 이미 무드보드를 일단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카페트가 씹혔는데 벽의 색상이 컬러 칩을 사용해서 사용이 됐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액자가 씹혔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거죠. 볼까요? 무드 헤링본이 좀 어색하게 들어가긴 했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약간 무드보드를 실체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초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인테리어 시안을 처음에 만드는 초안용으로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링본이 엉터리고 이런 거는 시드 값을 랜덤으로 돌려가면서 여러 번 결과물을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벽의 절반을 색상을 한다는 게 이 친구한테 좀 큰 의미인지 이미지가 자꾸 반으로 갈리는 게 좀 신경 쓰이네요. 영어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는지 Change the color of the wall half to blue 마음에 들게끔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드 헤링본 타일이 조금 잘 나왔어요. 뭉개진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제 여기 갈라지는 것도 안 보이고 카페트만 누락이 된 상태죠. 자, 요거를 그러면 가져다가 쓸 건데요. 이제 리프레시를 해주면 마지막에 이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카페트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멀티 인풋으로 바꾸는 거예요. 워크플로우를. 이미지 스티치라는 노드가 있고요. 왼쪽에 얘를 붙이고 오른쪽에 로드 이미지 해서 붙이는데 이제 요거를 플럭스 컨텍스트 이미지 스케일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아까 그 카페트를 넣습니다. 카페트. 자, 내가 넣고 싶은 카페트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요거 하다가 안 나온 거니까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 프롬프트는 필요 없죠. 무드보드를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되고 이 사진을 수정할 거니까 이제 이 사진을 참조 사진의 카페트를 바닥에 깔아 넣어. 이 프롬프트가 결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이 컨텍스트 모델을 사용할 때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카펫을 그냥 put the carpet follow 단순한 명령이죠. 그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구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로 아마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카페트가 들어갔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 구도가 약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구도는 바꾸지 마. 자, 그러면 똑같이 푸터 밑에 Don't change the composition 했을 때 그게 통했나요? 볼까요? 그래도 약간 거의 안 변한 것 같지만 살짝 그래도 변했어요. 아마 얘가 생각하는 이 카페트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아까 이만큼 옆에가 확장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확장이 됐지만 조금 변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구독자분이 궁금해 하셨던 무드보드를 사실적인 인테리어 시안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컨텍스트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서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 하느라고 따로 영상은 안 올리고 있었는데 직접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